민강 유통을 덮친 밤 공기는 유난히 묵직했다. 금고가 열리고 문서가 사라지고 입에 올리기만 해도 피비린내가 배어나오는 이름들. 누군가는 그것을 숨기려, 누군가는 그것을 드러내려 달빛 아래 서로의 그림자를 밟았다. 그때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문태경 본부장. 베일에 쌓인 사람 같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사내 전체를 훑고 지나가자 촉이 빠른 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무엇이 사라졌고 누가 그것을 쥐고 있으며 누구의 얼굴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숨었는가. 오늘 민강 유통의 심장 박동은 유난히 커졌다. 사라진 계약서의 냄새를 먼저 맡은 쪽은 태경과 설이었다. 어둑한 회계실을 털고 나온 종이 먼지의 잔향이 아직도 콧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바코드 스캐너가 마지막으로 찍어 올린 시각 밤 11시 42분 이 모니터에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다시 한 번만 확인합시다. 태경이 비밀장부 폴더의 속지를 넘기며 낮게 말했다. 도온실업 한경수 2라인으로 연결되는 모든 특약이 통째로 빠졌어요. 설이가 조용히 숨을 고른다. 누가 빼갔는지보다 왜 지금인지가 더 중요해요. 이 타이밍에 저 문서가 없어지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보죠? 둘이죠. 태경의 눈썹이 좁게 모인다. 한 명은 지금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 한 명은 과거를 지워야 하는 사람. 그 시각 엘리베이터 홀 너머로 미세한 기척이 스쳤다. 누군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게 속삭인다. 혹시 태경 본부장에 대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선재였다. 그는 사내정보팀의 퇴직자, 경비용역의 오래된 직원, 회계팀 파견지까지 줄줄이 번호를 꺼내들며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다른 이름, 별칭, 예전 파일, 해외 체류 기록 뭐든요. 그는 사냥꾼이었다. 표적의 습관, 보폭 말버릇, 흉터의 위치까지 다 적어두는 타입. 그리고 그 표적에게는 이상하리만치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이방인의 결이 붙어 있었다. 복도 끝 방범용 볼록 거울에 선재의 뒷모습이 휘어져 보였다. 그 반대편에 서 있던 태경이 눈을 가늘게 뜨고 몸을 옆으로 비켜 세운다. 발소리를, 그림자를, 시선을 지워버리는 움직임이었다. 잠깐 동안 호흡만이 존재하고 문틈 사이로 형광등이 한번 깜빡. 이상하네. 본부장님, 출입기록에 비어있는 구간이 있네요. 경비데스크 직원의 말에 선재가 곧장 다가선다. 언제부터? 한 지난달부터 조금씩. 야간이 많아요. 누가 그 시간에 본 걸까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짓는 사이 뒷줄에서 식판을 든 구내식당 아주머니가 머뭇머뭇 손을 들었다. 저 실례지만 본부장님 혹시 뒤통수 쪽 귀 밑에 작은 흉터 있으세요? 순간 선재의 눈빛이 번쩍였다. 흉터요? 네. 예전에 봉사 갔던 보육원에서 보던 아이에겐 꼭 그 자리에 흉터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아주머니가 기억을 더듬는다. 휘성 아니 기철. 자의식이 없는 입, 그러나 기억은 잔혹했다. 그 한마디가 선재의 머릿속에서 불꽃처럼 터졌다. 그래? 그는 휴대폰을 귀에 다시 붙였다. 찾아. 그 이름으로. 휘성, 기철, 해외 입양, 25년 전. 이 움직임을 설이도 모를 리 없었다. 정보는 물길이었다. 누군가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겼고 그 파문은 또 다른 누군가의 발목을 스쳤다. 그녀는 계단참에서 태경을 붙잡았다. 태경 본부장님 괜찮아요? 그러다가 꼴이라도 잡히면 당신 정체가 드러나게 될 텐데요. 태경이 씁쓸하게 웃는다. 정체는 물에 비친 그림자 같은 거예요. 손으로 잡으려는 순간 흩어지죠. 그림자에 잡히는 건 사람이에요. 본부장님. 그의 미간이 잠깐 떨렸다.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부터 찾아야 해요. 이번 판 우리가 먼저 잡히면 끝입니다. 한편 선재는 회장실 문 앞에서 한 줄 숨을 고른 뒤 가볍게 노크했다. 들어와. 두식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반짝이며 날카로웠다. 말해보지. 최근 내부에 출입 기록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인물이 있습니다. 두식의 눈꼬리가 느리게 올라간다. 의심 가는 인물이 있다는 거네. 회장님의 가까이에 있긴 합니다. 두식은 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당겼다. 가까이, 어느 정도 가까이? 눈만 들면 보이는 자리요. 좋아. 그럼 내 눈깔로 계속 봐. 대신 틀리면 내가 사라진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도 내가 책임져. 두식이 손을 내저으며 회의 종료를 알리자
선재는 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틀리지 않아. 저택의 넓은 복도 끝 조용히 걸어오던 세리가 서리의 곁에 가만히 기대섰다. 둘만의 시간이 기적처럼 늘어났다.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유리가 식을 때까지 차를 마시고 시장 골목에서 따끈한 호떡을 나눠 먹고 명품 부티크를 지나칠 땐 서로의 손을 쥐었다 놓았다. 세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내 친엄마가 지금 새엄마를 선물처럼 보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니가 아니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서리의 심장이 와락 졸아들었다.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였다가 속으로 가차없이 말라붙었다. 넌 이제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우리 미소를 죽게 만들었으니 너도 곧 무사하진 못할 거야, 세리야. 그녀는 그 생각을 입술 뒤에 감춰두고 겉으로는 따뜻한 미소를 걸었다. 불러줘. 엄마라고. 그러나 그 엄마라는 두 글자는 다른 사람의 가슴을 칼처럼 찢고 있었다. 경채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차오르자 그녀는 마침내 세리의 방문을 열었다. 문 좀 닫자. 세리가 뒤돌아섰다. 그림자처럼 서 있는 경채의 눈매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요즘 참 보기 좋더라. 언니, 또 왜 그래요? 이제 그만 좀. 그만은 내가 할 말이야. 둘 사이의 공기가 순식간에 열기로 달아올랐다. 언니가 내 엄마라면 왜 나를 그렇게 숨막히게 했는데요? 왜 항상 내 선택을 틀렸다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냈는데요? 경채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멍울처럼 막힌 말을 찢어냈다. 세리야, 내 친엄마가 내 앞에 있잖아. 세리가 얼어붙는다. 내가 너를 낳았어. 사실은 내가 너의 진짜 엄마야. 방 안의 시간이 깨졌다. 세리의 눈동자에서 초점이 빠져나갔다가 비명을 찾듯 돌아왔다.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세리가 다가오는 손을 탁 뿌리쳤다. 팔목을 스친 경채의 매니큐어가 해지고 팔찌가 바닥에 떨어져 찰랑거리며 굴러갔다. 그럼 왜 이제야 말해? 왜 내가 그렇게 무서울 때 그때는 왜 안아주지 않았어? 경채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기억 속에서 그날의 병원, 그날의 거래, 그날의 도장이 한꺼번에 피냄새와 섞여 올라왔다. 나도 사정? 나한테 엄마는 사정이 아니었어. 세리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이불 위로 떨어졌다. 그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에 모처럼 박혔다. 한편 회사 지하 주차장. 태경은 한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내며 마지막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1142 거기서 터널처럼 뻗은 시간이 보였다. 푸른 포에틱 모드로 열흘 전 같은 시간대, 같은 벽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 발목 각도, 보폭, 팔의 흔들림, 문을 여는 습관. 그는 눈을 감고 되감기를 눌렀다. 이건 내부자야. 누군지 떠오르죠? 서리가 물었다. 두 계단씩 오른다. 오른발 먼저. 문 여는 손이 왼손. 명찰을 뒤집어 달고 다닌다. 그리고 향수. 싼 라벤더. 누군가는 라일락이라고 부르겠죠. 서리의 눈썹이 흔들렸다. 본부장님, 너무 위험해요. 우린 이미 위험 위에 서 있어요. 다만 떨어질 때 덜 다치느냐, 더 다치느냐의 차이. 그럼 덜 다치는 쪽으로 가요. 제 말 좀 들어요, 제발. 태경이 그녀를 본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눈빛. 오래된 빛과 새로 생긴 빛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혹시 태경 본부장에 대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선재의 전화는 밤새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먼지 속에서 하나의 파일이 떠올랐다. 국외입양 수속 기록. 성명 문희성기철 출생지 대한민국. 보호자 사고 부모 사망 참고인 조필 두정과 선재의 얼굴에 엷은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찾았다. 그는 곧장 회장실로 향했다. 들어와. 확신합니다. 그래. 두식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다. 가까이에 있던 게 누구인지. 그 이름 말해보지. 선재의 입술이 열리려는 순간 노크 소리가 겹쳤다. 회의 자료입니다. 공 실장이 들어와 테이블 중앙에 서류를 내려놓는다. 파일 끝에서 익숙한 라벤더 향이 스쳤다. 태경의 머릿속에 그 라벤더가 딸깍하고 자리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다. 라벤더.
두식의 눈매가 번쩍이며 공 실장을 훑었다. 공 실장은 늘 그렇듯 무표정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한 떨림 왼손 두 번째 손가락. 그 떨림을 선재도 보았다.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이탈했다. 말해보지. 두식이 낮게 재촉했다. 선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는 이름 대신 다른 카드를 꺼냈다. 회장님, 먼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사라진 계약서 도온실업 한경수 라인의 원본. 판술이 쥐고 있습니다. 그와 바꿔올 수 있는 사람은 사돈뿐입니다. 두식의 입꼬리가 위로 말려올랐다. 오판술. 예. 좋아. 그럼 먼저 그놈의 목줄부터. 공 실장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라벤더가 공기 중에 더 짙어졌다. 오판술의 집 지하실에서는 그 시각 또 다른 제의가 오가고 있었다. 이거 내 손에 있는 한 너희도 내 손아귀야. 판술이 서류 더미를 탁탁 치며 말한다. 표지에는 분명히 한경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단순한 하청이 아니었다. 조달라인, 수의계약, 대금 전환, 사이드 페이퍼. 민강 유통의 심장에 관을 꽂는 수준의 협작. 콩밥 먹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그 지하실 한쪽 콘센트 멀티탭에 작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연숙이 심어둔 송출 장치였다. 화면 너머로 태경은 모든 장면을 수화처럼 읽었다. 증거 충분합니다. 연숙이 옥상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을 맞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민두식의 약점. 가만둘 수는 없잖아. 이제 우리 손에 넣어야지. 태경의 눈빛이 달라졌다. 약점이 한 개인 줄 아세요? 아니. 연숙은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사람은 보통 하나의 약점으로 무너져. 하지만 민두식은 예외야. 그 사람은 약점을 사람으로 만들어.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버려. 이번엔 우리가 먼저 버릴 겁니다. 밤이 기울 무렵 세리의 방 앞. 경채의 고백은 여전히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세리는 그 말을 붙잡지 못한 채 허공을 핥히고 있었다. 서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사람의 눈물은 서로에게 날붙이었다. 무슨 일이야? 세리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서리 쪽으로 돌렸다. 엄마 아니 언니. 경채가 걸음을 내디디며 가로막는다. 지금은 나랑 이야기 중이야.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서리가 낮게 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아이의 숨. 내 아이야. 그러니까요. 숨부터 쉬게 해요. 세리가 두 사람 사이를 본다. 절벽과 절벽. 나는 누구 딸이에요? 방이 흔들렸다. 답할 수 없는 질문. 아니, 답하면 무너지는 질문. 서리는 세리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나한테 기대. 울어도 되고 안 울어도 돼. 경채의 눈이 빨갛게 멍들었다. 그 손 놔. 서리가 고개를 들었다. 놓을게요. 대신 당신도 쥐지 마요. 쥐는 순간 부서져요. 내가 부서져? 아니요. 아이가요. 그 밤 선재는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추기 위해 구내식당 아주머니를 다시 불러냈다. 그때 그 아이 기억나십니까? 아주 또렷이요. 어디로 입양 갔다고 모두가 안타까워했죠. 그 아이가 혹시 그 본부장님이에요?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귀 밑 흉터. 그리고 웃을 때 오른쪽 눈꼬리에 주름 하나. 선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됐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새 메시지를 열었다. 받는 사람 회장. 확증 거의 끝. 내일 보고.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화면이 번쩍이며 꺼졌다. 배터리가 아니었다. 원격 차단. 뭐야? 뒤에서 발자국 소리 하나. 태경이었다. 어둠 속 그의 눈빛이 선재의 손목을 내려다본다. 밤에는 손이 잘 미끄러집니다. 선재가 비웃었다. 정체 들킬까봐 이렇게 먼저 선빵. 정체는 언제나 들키기 전이 가장 시끄럽죠. 그래. 내일이면 조용해질 거야. 둘의 어깨가 부딪혔다. 팔목에서 숨에서 오래된 악연의 비린내가 났다. 해가 머리 위로 올라갔을 때 두식은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타일을 다시 고쳐맸다. 공 실장은 라벤더 향이 거의 지워진 상태로 서류처를 정리하고 있었다. 경채는 밤새 울다가 금이 간 아이 메이크업을 지워내고 붓으로 얼굴을 다시 그렸다.
세리는 거울 앞에서 한번 엄마를 입모양으로 만들어 보았다가 그대로 삼켜버렸다. 서리는 주방에서 차를 데웠다. 그리고 컵을 2개 들고 세리의 방문 앞에 섰다. 따뜻할 때 마셔. 문틈으로 나온 세리의 손이 컵을 받아간다. 고마워요. 그 목소리가 오늘만큼은 더 어렸다. 그때 사내의 소문이 한 번 더 휘몰아쳤다. 창고 동편 비상계단에서 누군가 흰 봉투를 주고받았다라는 흉흉한 말. 방제 CCTV가 찍어 올린 실루엣 2개. 한 명은 어깨가 높은 여성, 한 명은 키가 큰 남성. 흰 봉투 끝에서 계약서 모서리 같은 게 툭 튀어나와 있었다는 소문. 잡았다. 태경이 속삭였다. 누구죠? 서리가 묻는다. 그는 이름 대신 라벤더를 말했다. 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럼.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평생 주인의 발걸음만 따라다니다가 문서를 따라 걸었어요. 해질역 옥상. 연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든 떨어뜨리면 돼. 그녀가 USB를 치켜든다. 오늘은 아닙니다. 태경이 막았다. 왜? 그 사람 아이를 무너뜨릴 겁니다. 오늘은 아이부터 지켜야 해요. 연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넌 자꾸 괴물 쪽과 사람 쪽 사이에서 흔들려. 흔들려도 됩니다. 대가를 치를게요. 짧고 무거운 합의가 새처럼 옥상 난간을 스쳐 지나갔다. 밤이 깊었다. 두식의 방 앞 발소리가 멈췄다. 공 실장이 서류철을 들고 섰다. 회장님, 정리된 문건입니다. 라벤더네. 두식이 별뜻 없이 중얼거렸다. 공 실장이 아주 느리게 눈을 내렸다 올렸다. 네, 회장님. 고생했어. 문이 닫히고 두식은 홀로 남았다. 서류철에서 계약서 몇 장을 뽑아들고 와인을 한 모금 넘기려는 찰나 창밖 전광판이 바뀌었다. 도시 중심의 거대한 화면에 선명한 글자. 도온실업 민강유통 특약 라인. 그 밑으로 넘겨지는 이미지. 서명, 직인, 대금 흐름, 한경수라는 붉은 도장, 그리고 사인의 이니셜. 두식의 손에서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혔다. 누가?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마지막 남은 약점, 오늘 밤 내가 가져갈게. 연숙의 목소리였다. 두식의 입가가 천천히 찢기는 미소로 변했다. 가져가봐라. 대신 내 것도 남지 않게 해주지. 동시에 세리의 방. 세리는 두 손으로 이불 끝을 쥔 채 조용히 울고 있었다. 문이 반쯤 열리고 서리가 들어와 곁에 앉았다. 아까 그 말 믿지 마. 세리가 고개를 든다. 왜요? 진실을 믿는 건 나중에. 오늘은 내가 숨 쉬는 걸 먼저 믿어. 세리가 훌쩍이고는 어깨를 기댔다. 엄마. 서리의 눈이 젖었다. 응. 미소야, 듣고 있니? 내가 놓친 숨을 내가 붙잡고 있어.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경채가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밤처럼 깊고 까맣게 고여 있었다. 혼잣말이 혀끝을 스치고 나왔다. 숨이 붙어 있으면 내일도 울 수 있겠지.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다. 따가운 눈물이 반짝이며 떨어졌다. 이튿날 아침 사내 메신저 첫 줄에 새 알림이 떠올랐다. 전사 공지계약 준법 점검 특별위원회 소집. 그 아래 첨부 파일 하나. 라벤더. PDF. 사람들은 파일명에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클릭했고 누군가는 도망쳤다. 파일을 연 사람의 화면 위로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비상계단에서 흰 봉투를 건네는 실루엣.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왼손 약지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봉투 끝 모서리에 찍힌 라벤더 향수의 농도 분석 그래프. 설마.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한 사람을 향했다. 그리고 한 통의 내부 메일이 동시에 도착했다. 발신인은 익명. 제목은 단 한 줄. 문태경 본부장. 베일에 쌓인 사람 같지 않아요? 태경의 휴대폰이 떨렸다. 보낸 사람 없음. 정체 내일 밝힌다. 준비해. 그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원을 껐다. 그리고 서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 세리 옆에 있어주세요. 끝이 시작되겠습니다. 밤이 오고 창이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빛이 별의 역할을 대신할 때 누군가는 칼을 갈고 누군가는 칼집을 꿰매고 누군가는 자기 심장을 칼끝 위에 올려놓는다. 사라진 계약서의 행방은 이제 거의 드러났고
선재의 뒷조사는 거의 확증에 다다랐다. 두식은 마지막 줄을 쥐고 있었고 연숙은 그 줄을 자신의 손으로 끊으려 했다. 그리고 세리. 그녀는 아직 모른다. 오늘 밤 엄마라는 단어가 3번 울릴 거라는 것을 한 번은 사랑으로, 한 번은 배신으로, 한 번은 심판으로. 마지막 장면. 어둠 속 복도, 발자국 2쌍. 하나는 라벤더, 하나는 피비린내. 서로를 알아보는 냄새가 멈춰 선 그 지점에서 조용한 대사가 떨어진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이제부터가 진짜야. 시청자 여러분, 내일 아침 첫 뉴스에서 어떤 이름이 읽힐지 댓글창에서 먼저 맞춰보시겠습니까? 누구의 정체가 찢겨나갈지, 누구의 모성이 칼날로 바뀔지, 누구의 복수가 사랑을 가장하고 있는지. 민강유통은 지금 폭발 직전의 심연 위에서 눈을 감고 서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떨어질 준비를 끝냈다.